전자책으로 한 달에 4천만원까지 벌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굳이 PDF 파일로 만들지 않고 불법 복제라는 걸 좀 최소화시키고자 홈페이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게 웹사이트를 개발시켜서 문서를 팔았어요. 그 결과 런칭한 한 달 동안 4천만원을 벌었고 몇 가지 전략을 통해 지금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유튜브에 전자책 3글자를 검색해보세요. 제 영상이 1등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안 나오는데 10만 조회수가 넘었고 공감만 3,000개가 달렸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자그마치 9개월 전의 영상이었고 전자책 PDF 판매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변화된 이 시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전자책 시장에 접근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와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달렸던 전자책에 관한 7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했어요. 질문 답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수천만원의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전자책 PDF로 큰 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전자책 PDF 시장은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필드의 3년 전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시장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올려다가 팔면 몇 가지 노하우만 적용하고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상품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지식 창업화시켜 각종 영상 강의, PDF 컨설팅이 나왔죠. 클래스 101 신사임당님을 비롯해서 타링, 라이프 해킹 스쿨, 클래스 U 등등 모든 플랫폼에 메인 강의로 하나씩은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싱 강의입니다. 강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경쟁자는 수천, 수만 명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 카피라이팅 수강생들 중에서도 이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 현재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디테일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릴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책은 이보다 더 경쟁이 빡세졌어요. 왜일까요? 진입 장벽이 무지하게 낮으니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최소한 상품을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하고 캐파가 커질 경우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실력,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비 등등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전자책은 누구나 노트북 하나로 한글 워드 프로그램 열고 자신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지식을 담아 글을 쭉 적은 다음에 PDF로 변환시켜서 판매만 하면 끝이에요. 판매량은 실력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시작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부업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흔한 주제인 네이버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팁만 담아서 수익화 블로그 PDF라고 큰몽에 올려도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러한 주제들은 무덤으로 향하는 책들이 즐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중에 2만원 상당 가격에 특정한 분야의 노하우가 담긴 PDF를 사서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와 이걸 돈 받고 판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중에 떠도는 이것저것 정보들 짜집게 해놓고 뻔한 소리를 해대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후킹당했던 그 알짜배기 내용을 볼 수 없었던 돈 낭비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기에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짜집기해서 PDF로 책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나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포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습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1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노하우를 녹여 압도적으로 만들기, 책을 써서 추가 수입을 위해서라도 노하우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는 인생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인지도를 키우기. 같은 말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에서 사람들에게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누가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초점을 두셔야 단발적으로 팔리는 게 아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전자책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실 거예요. 라이브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실 수 있게 댓글 그대로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1번, 출판업종은 허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 ISBN 등.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ISBN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점에서 종이책 한 권을 사서 뒤집어 보면 바코드와 가격과 ISBN이라는 번호가 나옵니다. ISBN, 이름도 어려운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책에 매겨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쓰이고요. 이걸 매기는 이유는 대형 서점에서 매출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으로 인정받는 건 종이책이건 이북 리더기로 볼 수 있는 전자책이건 동일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필요할까요? ISBN의 목적대로라면 우리는 1인으로 돌아가기에 굳이 매출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가 없겠죠. 또한 우리가 판매하는 PDF는 전자책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부르기 쉽게 전자책 하는 거고 그냥 문서를 돈 받고 판매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2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전자책으로 판매하면 파일이 무단 복제되지 않나요? 전자책의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보호는 할 수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건 우리가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적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돈 받고 어디선가 판매하는 걸 발견했을 때 또는 무단으로 뿌리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증거들을 이제 싸그리 모아서 내용 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제지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할 게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하나 더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온라인 세상은 너무 넓어서 이걸 모니터링하면 뭐 불법 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 벌금을 물릴 바에는 제 콘텐츠를 하나 더 발행하거나 1대1 컨설팅 한 명을 더 받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제는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예능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불법으로 녹화해서 뭐 메인 부분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대기업 차원에서 뭐 전부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삭제 요청을 하지만 이조차 인력의 한계가 있기에 100% 다 검열을 할 수는 없어요. 또한 불법 유포는 전자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책들은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기에 불법 유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절판된 책들 중 좋은 책들은 실제로 스캔본이 무자비하게 불법 유포되기도 합니다. 불법 유포는 온라인 세상에서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걸 나눠버리고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이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더 참신하게 연구하는 게 훨씬 더 건설적입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노하우, 퍼스널 브랜딩 강화 두 가지에 더 초점을 두시면 여러분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3번, 그런데 선생님, 전자책이 너무 두께가 많으면 독자가 안 읽을까요?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어가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사회적인 눈치를 좀 깰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적어서. 그런 거 누가 정해놓은 기준도 없고 각자의 상황마다 또 다릅니다. 누군가는 너무 적다고 싫어할 거고 누군가는 너무 많다고 싫어할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료로 나눠주는 PDF의 경우 30에서 50페이지, 돈 받고 판매되는 문서는 50에서 100페이지를 기준으로 잡고 책 페이지 수를 조절을 해요.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많이 팔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제 기준이에요. 지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니 짧게도 써보고 길게도 써보고 다양하게 한번 테스팅해보셔서 더 잘 팔리는 쪽으로 계속 스스로의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4번,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 블로그에 직접 PDF 전자책을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려면 사진처럼 통신 판매 등록이 무조건 필요해요. 뭐 사실 몇백만원 버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굉장히 희박하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애초에 안 만드는 게 낫겠죠. 이게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그냥 크몽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의 프리랜서 계정으로 판매를 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진입장벽이 낮게 세금에 대해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을 벌었다는 건 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전자책으로 10만원을 벌던 100만원을 벌던 1000만원을 벌던 세금 신고를 하는 습관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들여보는 게 좋습니다. 5번, 혹시 타인의 책을 요약하든가 스릴러 소설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이건 안 됩니다. 남의 내용을 스포하는 건 창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 영화를 소개하거나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들 전부 콘텐츠 주인에게 저작권의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요. 이들은 내 콘텐츠를 스포하는 걸 왜 허락할까요? 이걸 허락해주는 이유는 내 콘텐츠를 공짜로 광고해주는 건데 내용의 스포가 과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6번, 제가 만든 전자책을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려도 괜찮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같은 책을 크몽,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클래스 오너, 개인 웹페이지에서 5군데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소비자들조차 헷갈리는데 귀찮은 CS가 앞으로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판매해야 이득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플랫폼에서 계속 리뷰가 쌓여야 심리적으로 구매 욕구가 불타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요. 만약 리뷰가 분산되어서 1개, 3개, 2개, 5개인 것과 한 방에 20개인 건 이제 구매 버튼을 클릭하기 직전 고민을 해소시켜주는데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7번, 제가 문법에 관련된 글이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해서 포스팅을 종종 해왔고 모아놨었는데 이런 교육에 관한 것들도 이북으로 괜찮을까요?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전적으로 시장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팔릴까 보다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면 일단 빠르게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한 번의 시도 후에는 잘 팔리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짜고 진입을 해서 두 번째부터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날 책 내도 사실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시중에 하루에도 생겨나고 묻히는 게 수천 수만 권이 넘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은 제 전자책 영상 1편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전자책 잘 파는 노하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남겨둘게요. 전자책 시장이 오프라인 요식업에서 한때 유행했었던 흑당 버블티 같은 것처럼 반짝 나왔다 사라지는 뭐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에 나온 대로 이러한 트렌드에 좀 민감한 시장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한두 달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굴리고 스마트하게 접근하면 꾸준하게 나의 인세 소득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것보다 1년 동안 30만원씩 꾸준하게 팔리는 게 훨씬 값집니다. 통장에 꽂히는 돈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심리적 안정감도 크고요. 이번 전자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